60년 살아보니 깨달은 친해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5가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찬란한 시니어 월드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DJ 이은정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가 60년을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아무리 친해도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얼마 전 제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40년 지기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정아, 우리 나이에도 친구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생기네. 알고 보니 정말 가까운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스러워져야 할 말들이 있다는 것을. 젊을 때는 우리 사이에 무슨 격식이야 하며 넘어갔던 것들이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나니 더 큰 아픔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살면서 직접 경험하고 때로는 실수하면서 배운 5가지를 말이에요. 첫 번째, 자녀들의 성공과 실패 비교하기. 얼마 전 우리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선생님 아들은 의사 되어서 참 좋겠어요. 우리 아들은 취업도 못하고. 그런데 그 순간 김 선생님 표정이 싹 굳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분 아들이 의사는 맞지만 몇 년째 환자들과의 트러블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들 눈에는 성공해 보여도 속사정은 또 다른 거죠. 제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요. 동네 엄마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우리 아이와 남의 아이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걔는 서울대 갔는데 우리 아이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가 대학 가서 적응을 못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더 복잡하잖아요. 겉으로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같아도 직장 생활이 힘들거나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해서 부모님이 속상해 하시거나 각자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친구 아들이 공무원이 됐다고 해서 제가 요즘 같은 때 공무원 되기 얼마나 어려운데 정말 잘 됐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들이 원래 꿈은 따로 있었는데 취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시험 본 거야. 내가 축하해주니까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하더라. 60년을 살아보니 깨달았어요. 남의 자녀 이야기는 칭찬만 하거나 아예 안 하는 게 상책이라는 것을. 특히 우리 또래가 되면 자녀들도 다 중년이 되잖아요. 그럴수록 더 조심스러워져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건 자녀 자랑도 적당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손자 자랑을 너무 자주 했더니 손자가 없는 친구가 불편해 하더라고요. 너는 좋겠다, 손자도 있고 하면서 씁쓸해하는 모습을 보고 반성했어요. 두 번째, 건강과 외모에 대한 솔직한 평가. 제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어요. 정말 자매처럼 지낸 사이인데 몇 년 전에 그 친구가 갑자기 살이 많이 빠진 적이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다이어트를 성공한 줄 알고 와, 많이 빠졌네. 어떻게 한 거야? 하고 물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당뇨 때문에 살이 빠진 거였어요. 친구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많이 속상해했다고 나중에 털어놓더라고요. 나는 아픈데 내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더 서러웠어 하면서요.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나이 들어서는 외모 변화 뒤에 건강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살 빠졌네, 얼굴이 좋아 보이네, 피곤해 보이네 이런 말들도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는 제가 요즘 흰머리 염색 안 해.
자연스러워 보이네 했는데 알고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미용실도 못 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칭찬한다고 한 말인데 친구는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우리 나이대는 누구나 몸 어디 한 곳씩은 아픈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많이 아픈가? 약은 먹었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차라리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어보면 알아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특히 병원 이야기도 조심스러워요. 어느 병원 다니세요? 수술은 언제 하세요? 이런 질문들. 본인이 말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척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친한 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는데 제가 다리 많이 아프세요? 하고 물었더니 아프긴 하지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나오기 싫었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물어보는 것도 때로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세 번째, 경제적 상황에 대한 추측이나 평가.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특히 우리 연령대는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자녀들 뒷바라지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작년 겨울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이웃 할머니와 마트에서 만났는데 할인 행사 중인 상품들만 골라 담으시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요즘 물가가 비싸서 다들 그러시죠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나이 들어 이런 꼴 보기 싫을 텐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분은 제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눈치챘다고 생각하신 거죠. 또 다른 경우는 이런 거예요. 친구가 예쁜 옷을 입고 왔을 때 어머 비싸 보이는 옷이네. 어디서 샀어? 하고 물었는데 알고 보니 딸이 중고로 사준 옷이었더라고요. 친구는 새 옷인 척했다가 제 말에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돈 이야기는 정말 예민해요. 그거 얼마 줬어? 요즘 용돈 얼마나 받아? 연금은 좀 나와? 이런 질문들. 아무리 친해도 함부로 물어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민감하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건 경제적인 부분은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척하는 게 예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되더라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 같이 점심 먹어요 하면서 제가 계산하는 식으로 하는 게 낫더라고요. 요즘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자녀들이 용돈을 얼마나 드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딸은 한 달에 얼마씩 줘 이런 말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교가 되고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행이나 취미 활동 이야기할 때도 조심해야 해요. 유럽 여행 정말 좋았어. 너도 한번 가봐 이런 말.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배우자나 가족 관계에 대한 판단. 이건 정말 지뢰밭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 고부 사이, 자녀와의 관계. 각 가정마다 복잡한 사정들이 많아지거든요. 몇 년 전 경험인데요. 친구가 며느리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명절 때 안 온다. 손자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저는 친구 편에서 그러게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하지 않아? 하고 맞장구를 쳤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친구와 며느리가 화해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내 편만 들어줘서 고마웠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며느리 입장도 이해가 가더라. 그 순간 깨달았어요. 가족 문제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특히 화해했을 때 제가 며느리 험담에 동조했던 게 친구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친구는 남편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털어놨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친구들과 만났을 때 이내 남편분이 많이 힘드시대 하고 말했더니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집안일 안 도와줘서 힘들어하면서 하소연하는 친구에게 그런 남편. 왜 참고 살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판단은 본인이 할 몫이니까요. 특히 이혼이나 별거 같은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말.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복잡한 사정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결혼 안 해?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이런 말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다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지만 함부로 판단하거나 조언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5번째, 과거의 실수나 흑역사 언급하기.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오래 친하게 지내다 보면 서로의 과거를 많이 알게 되잖아요. 젊을 때 했던 실수들, 창피했던 일들, 그때는 웃으며 넘겼던 일들. 제가 40년 지기 친구와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젊을 때 그 친구가 소개팅에서 실수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너무 긴장해서 음식을 쏟았던. 그때는 둘이 웃으며 넘겼던 일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연애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가 옛날에 소개팅에서 하면서요. 그 순간 친구 표정이 싸해지더라고요. 나중에 둘이 있을 때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그때 그 이야기를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해? 나는 잊고 살았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자는 잊고 싶어하는 일인데 제가 다시 끄집어낸 거였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친구가 젊을 때 이혼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때 제가 이는 인생 경험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나중에 친구가 불편해 하더라고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다른 사람인데 왜 그런 식으로 소개해? 하면서요. 제 입장에서는 친구의 인생 경험을 존중한다는 의미였는데 친구는 과거를 들춰내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심지어 자녀들 어렸을 때 이야기도 조심해야 하더라고요. 너희 아들 어렸을 때 정말 말썽꾸러기였는데 지금 이렇게 의젓하게 컸네 이런 말도 지금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할 때 있었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너 상사한테 혼났잖아. 그때 승진해서 밀렸지. 이런 이야기들. 본인은 다 잊고 살고 싶어하는 일일 수 있거든요. 특히 건강 문제도 그래요. 너 예전에 수술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이런 말. 지금은 건강해졌는데 굳이 그때 일을 꺼낼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젊을 때는 친하면 뭐든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친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특히 우리 연령대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 작은 말 한마디에도 더 깊은 감정이 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칭찬이라고 생각했던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걱정해서 한 말이 간섭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해요. 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 해주기, 조언하고 싶어도 참고 그냥 들어주기,
걱정되어도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기. 얼마 전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소중하다는 걸 더 느끼게 돼. 그런데 동시에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커져.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었어요. 젊을 때는 친구와 싸워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가 되니 한번 틀어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더라고요. 서로 고집도 세지고 자존심도 강해지고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워져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조심스러워하기만 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으니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도 따뜻함은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건강 이야기할 때도 요즘 어디 아프세요? 보다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로 자녀 이야기할 때도 아드님 취업은 됐나요? 보다는 가족들 모두 잘 지내시죠? 처럼 부드럽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사과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내가 말을 잘못했네. 미안해라고 바로 사과했더니 오히려 우정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또 한 가지 깨달은 건 칭찬할 때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대단해보다는 나는 내가 그런 면이 참 좋더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 사람만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거죠. 나이 들어서의 우정은 젊을 때와는 다른 깊이가 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침묵으로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관계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할 때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고 모르는 척 해주는 것도 배려라는 것을. 그렇게 하면 더 오래, 더 깊이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걸 60년을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도 모두 따뜻하고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찬란한 시니어 월드 DJ 이은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